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말이라는 오늘은 2차 전지, 여의도 카페에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뭐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작가님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그래서 보여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말간 그런가요? 나왔는데 결국엔 지금 어제 시장 최근에 아마 주식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시장 왜 이러지? 너무 핫한데 삼성전자는 어제 드디어 6만 원을 회복을 네.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2,300도 지금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는 딱 121선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뚫어주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추세 전환에 가장 중요한 게 121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느냐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121 이평선을 삼성전자가 121 이평선을 이탈한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작년 3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이상 1년 7, 8개월 이상 지금 뭐 121선 밑을 하회하다가 올라와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왜 2차 전지를 했냐 결국에 지금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 2차 전지 아니야? 다시 2차 전지로 왔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방송에 나와서 여기 초창기 때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성장이 더 잘 나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더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잘 부각이 안 되죠. 너도 나도 잘 버니까. 네네. 한참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고 그때는 뭐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하여간 뭐 비대면과 관련된 거 조금만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제품 관련돼서 소비 관련돼서도 엄청나게 좋았고 네. 그때 뭐 LG전자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TV가 그렇게 많이 팔릴 줄이야. 뭐 이렇게 될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안 팔리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전기차는 잘 팔리냐?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팔리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를 정책적으로든 뭐든 간에 드라이버가 걸려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네. 모든 메이커들이 다 이제 네. 전기차에 뛰어들죠. 전기차에 뛰어들었죠. 네.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그 시조새 역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현대차 뭐 그 다음에 뭐 GM, 포드 뭐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지금 유럽에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BMW 뭐 그다음에 벤츠 이런 고급차들도 고급차들은 사실은 그 주가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뭐 사실은 폭스바겐 그룹 이런 것들도 주목하죠 유럽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고급차들조차도 요즘에 시내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전기차들이 돌아다닙니다. 네.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 SDI가 많이 간 결과죠. 그 결과가 삼성 SDI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 좀 달랐는데 LG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서 세계 1등을 목표로 가고 있었고 네. 삼성 SDI는 약간 내실을 다지면서 가고 있었다. 특히 이제 유럽향으로 주로 집중을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집중을 했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갑자기 최근에 뭐 60만 원대에 있다가 70만 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네. 그 대형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삼성 SDI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오니까 또 이제 막 얘기하죠 이제. 네.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너 왜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해? 원래 그런 겁니다. 이쪽이. 핫해지면 주목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였다라고 좀 보는데 결국엔 왜 이렇게 오르나 지금 다들 알죠 뭐 야 뭐 전기차 지금 수요 많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건 만든다고 계획을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엄청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 뭐 광물이라든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배터리랑 반도체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차 프레임 껍데기 만들어봐야 의미 없잖아.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는 디자인을 잘해서 얼마나 좋은 부품을 가지고 자기가 디자인해 놓던 구현한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다 부족해요. 반도체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분쟁 때문에. 그렇죠. 짱깨랑 양키랑 싸우잖아 지금. 네네. 그러면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중국인데. 우리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거를 갖다 쓰려고 그랬어 원래. 네. 테슬라도 중국 공장 짓고 막 그랬죠. 그렇죠. 네. CATL 품질이 안 좋다고 우리 애널들이 엄청 깠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중국 그거 뭐 후진 배터리 이거 안 된다. 후져도 필요하니까 쓴다 그랬어. 네. 싸고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또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그때 보면 또 빠졌어요. CATL이 1위로 올라갔을 때 또 빠졌어.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 됐다 그러면서 아마 기사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 난리 난 것처럼 또 기사가 납니다. 맞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안 되길 바라는 것처럼 막 기사들이 썼죠. 와, CATL한테 밀려서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미중 갈등이 오히려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CATL도 원래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거든. 네. 맞아요. 네. 지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외교 정치. 네. 그러면 LG엔솔 입장에서는 만세를 부르는 거지. 혼다까지도 LG엔솔을 선택을 했고 네. 토요타? 도요타도 거기다도 그 네. 협상 최근에 중이라고. 협상 중이라고 하고 네. 있고. 왜? 쪽파리들도 만들려고 보니까 없어 배터리가. 걔네가 원래 배터리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 파나소닉에서. 파나소닉. 근데 그거 어디다 납품하고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에다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테슬라가 더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 CATL이 가져갔죠. 네네. LG화학도 가져가고. 네. 그게 LG엔솔도 가져가고. 왜 그러냐.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막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에요. 하이브리드 고집하다가 전기차가 늦었고. 그렇죠. 파나소닉이 돌파구를 어차피 그 회사가 이제 가전회사로서 망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2차 전지를 했는데 그게 마침 성공을 했는데 네. 공격적인 증설을 못한 거지. 왜요? 그 투자를 아끼고 있어서 그런 왜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는데 투자를. 근데 코로나 어떻게 터지면서 막 유럽에서 막 이건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다. 갑자기 분위기가 질병에서 환경으로 넘어갔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한 3분의 1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 녹색당이 장악하고 있다. 얘네들이 발언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2023년까지 2050년 막 이랬던 게 2035년 이렇게 당겨지고 네. 이제 내연기관차 이제 만들면 안 돼, 니들. 이렇게 해버렸다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쾌재를 부른 거죠. 우리나라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쾌재를 부르는 것이. 일본은 아직 따라오려면 또 얘는 또 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막 난리치다가 네.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만들면 뭐 하냐고 지금 그거 달면 차값이 2억대. 그냥 일반 승용차가. 네. 그리고 상용화도 안 됐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네네네. 실험실 수준이란 네. 말이에요. 실험실 수준인데 주가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한 작년 재작년에도 올랐어. 최근에 우리나라 이수화학도 올랐어,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그 상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보면 그 그래핀 뭐 그래핀 관련주가 또 있어. 맞아요. 꿈의 소재 그래핀. 이름이 멋지잖아. 그래핀은 근데 뭔가 상용화된 게 없어. 수질 개선할 때 뭐 쓰는 뭐 필터 이런 거 정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이슈에서 올랐는지 실제로 이게 산업이 될지를 한번 항상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본격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제 막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쪽에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직 SK온은 돈을 아직 못 벌죠. 근데 요즘 SK 이노베이션이 요즘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수 효과인데 LG엔솔, SDI 캐파가 지금 거의 꽉 차 있고 계속 증설해야 돼. 근데 SK온도 증설을 공격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수주가 정확히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내려오겠죠.
점점점. LG 엔솔과의 분쟁도 합의를 봤지.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배터리 3사가 당분간은 세상을 이끌어 갈 것 같다. 2, 3년을. 2, 3년 동안. 근데 적어도 2, 3년은. 최근에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옛날에도 주목받았어요. 그래요? 맨날 LG엔솔 얘기만 삼성 듣다가 SDI 시작은 최근에- 이제 이거죠, 이거. 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이 휴대폰 사업에서 삼성 SDI 역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먹다가 버린 걸 계속했어요. 아,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하긴 좀 애매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삼성 전기가도 하기 좀 애매하고 이런 거를 SDI가 계속 하다가 아, 이거 붙이면 이게 안 되고 저기 붙이면 저게 안 되고 막 이랬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증권업계에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뭐라 하냐면 SDI는 무슨 뭐 약간 좀 뭐 그 삼성전자 따까리?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 하다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가져가. 어.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삼성 SDI를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2차 전지만 하는 회사로 바꿨죠. 아, 그걸 선언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뭘로 벌고 있었어? 배터리로 이거 휴대폰 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 네. 소형 배터리. 네. 그거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전기차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 하는 거지. 배터리를. 네. 그 ESS까지 다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삼성 S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ESS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잘 엮어봐야 돼. 미국 지금 막 유럽에서 에너지난이 나가지고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 엄청나게 내가 올라. 어제 막 검색을 해봤는데 도대체 독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이 전기 요금이 얼마냐?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많이 쓰면 좀 쓴다 하는 집안이 전기 요금이 한 3만 원대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2인 가족은 보통 한 15,000원. 4인 가족이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 나와요. 네. 3만 원 정도 네. 초반. 네. 독일에서 우리나라랑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쓰면 우리가 3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을 쓰는 정도로 쓰면 거기서는 한 12만 원 나와요. 우리나라가 싼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근데 비싼 그게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전에. 네. 그때도 4배였어 우리나라보다. 네. 그럼 지금 얼마겠어 거의. 10배 이상 크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3만 원 나오면 독일 가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와. 더 나오겠죠 지금. 그래서 뉴스에 무슨 말이 나왔죠? 그런 말이 나왔죠.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뭐 한 달에 200만 원 나왔다. 네. 뭐 300만, 500만 나온다. 대한민국 굉장히 행복한 나라죠. 그러게요. 네. 모든 적자를 끌어안고 네. 한전이 네. 예. 그래서 전기요금을 주가는 이게 전기를 빡빡 쓰고 있잖아 우리가. 네. 어, 지금도 조명이 여러 개 있죠. 우리 그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백 다 메고 다닐 것 같고 남자분들이 명품 그 네? 양복 다 입고 다닐 것 같고 이런 유럽 애들이 네. 겨울에는 졸라 춥게 살아요. 전기요금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로. 그 예전에 보면 유럽에 보면 사람들이 막 잠옷 입고 막 네. 양말 신고 모자 쓰고 자잖아. 네. 추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양말에 걸어놓나? 놀이 좋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터리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꾸 의심을 해.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니 뭐가 아니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조정이 오겠죠. 네. 근데 또 실적을 확인하면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실적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은 또 떨어질 거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막 올랐으니까 이제 사야지 이게 아니라 네. 오늘 또 장 또 뭐 눈치 본다고 또 빠질 거야. 그쵸. 그러면 잘 보고 있다가 2차 전지 관련된 뭐 대장 종목 뭐 LG화학이 됐든 뭐 LG 엔솔이 됐든 뭐 삼성 SDI가 됐든 뭐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뭐 다 알잖아 이름은 한쯤 10몇 개 나오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엄청 많죠. 그 반기 열쪽들까지 쭉 부품까지 쭉 하면 한 지금 구성하는 종목이 한 50개가 넘어갈 거예요. 네. 저도 한 10몇 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종목들을 잘 보시다가 많이 빠져. 이거 추세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사셔야 됩니다. 아,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갈 때다. 지금은 좀 고점이니까 신규 진입은 고점이라는 건 지금 현재에서 고점인 거고 네. 또 늘리겠죠. 네. 그럼 또 사야지. 눌리면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사서 가만히 들고 계시든 일단은 일정 부분 포트의 3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얘기고 그럼 또 이제 또 올라간 이유를 보자고. 미중 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돼서도 한참 말이 많았죠. 중국에서 우리 갖고 오는데 네. 강물. 어떡하지? 네.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재련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중금속들이란 말이에요. 니켈, 뭐 이런 코발트, 망간 이런 애들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 재련 안 할라 그래. 인건비도 비싸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으로 간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건 그 원산지들이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또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광물을 사서 재련하는데 파는 중간 브로커들이 또 누구냐? 중국 상인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심지어 원자재까지 우리 거로 써라. 우리랑 관련된 나라들 것만 써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을 완전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거라고 지금 한동안 주가가 빠졌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점점 해결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예전에 남미 쪽이나 이런 이쪽에 개발해 놨던 데를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네. 방법은 돌파구는 다 찾습니다. 또 미국하고 FTA 협정돼 있는 곳이랑 그러니까 또 이제 갑자기 또 놓치면- 폐배터리가 얘기가 나오고 네. 중국산이었는데 폐배터리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면 그게 우리나라 게 되지. 그것 때문에 폐배터리 주들이 난리가 나고 올라간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 단편적인 악재, 이 산업 전반을 무너뜨리지 않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여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차 잘 팔리고 있냐라고 이게 질문이 돼 있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전기차도 잘 팔리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가 잘 팔리는 거예요. 어. 지금 강남에 가면 제가 도곡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보면 벤츠 전기차, BMW 전기차, 뭐 각종 외제차들의 전기차, 타이칸 이런 애들은 아주 흔해졌고 포르쉐의 전기차죠. 한 대에 막 3억 하는데 그게 막 돌아다녀. 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얼리 어댑터들이 많으세요. 모아가는 분들. 파란 번호판이잖아 전기차는. 네. 그게 요즘에 벤츠도 파란 번호판들이 많아졌어. 네, 네. 그럼 무슨 말이냐? 팔린다는 것이. 고가의 전기. 근데 재밌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우리나라 거라는 거지. 타이칸 타고 나 포르쉐야 막 안에 다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알고 보면 심장은 한국이라는 거. 그 차 가격의 거의 원가의 40%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각 차량 회사들 현대차 현대차 그룹, 뭐 폭스바겐 그룹, GM,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이름도 어려워. 이런 애들이 한 군데 회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난 LG 에너지솔만 쓸게. 나는 뭐 파나소닉만 쓸게. 나는 뭐 삼성 SDI만 쓸게. 이렇게 안 합니다. 왜? 불안하거든. 수율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맞춰서 니들이 줘. 네. 대신에 LG 엔솔한테도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삼성 SDI한테도 달라고 그러고 SK온한테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갑이야? 지금 수율 완성차. 완성차가 갑인가? 아니 배터리. 아,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 갑이지.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어디든 있으면 줘 이거야 지금. 아, 그래서 여러 군데 옛날 연락을 같으면 해보는 그렇지. 옛날 같으면 제조업체에서 사는 쪽에서 바이어가 골라서 쓸 수 야 있는데. 이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근데 이거 얼마에 줄 거니? 에이, 너 안 돼. 고르잖아. 네. 지금 고를 입장이 아니야. 그럼 배터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원가 반영이 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원가 반영을 자꾸 시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이 좋은 거지. 아. 니켈 가격이 올라가서 걱정이다. 원가 올리면 돼 그냥. 그쵸? 음.
차 회사에서 알아서 그거는 마진을 본인들이 딴 데서 줄이든 뭐라든 네네. 비싸게 팔든 네. 하라는 것이 음. 지금은 갑의 위치입니다. 오히려 배터리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회사의 마진율이라는 게 사실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보면 한 5에서 8%예요. 근데 이 정도 마진율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5에서 8%밖에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을 막 20배, 30배씩, 40배씩 받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아직은 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어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서 그 유럽의 노스볼트 노스볼트.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애들이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좀 그 노스볼트 같은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막 대들었는데 네. 얘네들이 노스볼트가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처음에 라인을 만들 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라인을 만들 때 중국 기계를 갖다 썼어요. 중국 기계요? 장비 이런 거. 장비. 음. 중국도 장비 잘 만드니까 네네. 배터리. 중국 장비를 갖다 썼어.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합해서 갖다 쓴 거예요. 중국 거 갖다 쓰고 우리나라도 갖다 쓰고 막 했어. 네. 공장이 어떻게 됐어? 수율이 안 나와. 그렇지. 수율이라는 건 불량률. 네. 10개를 만들어 찍었는데 7개가 불량이야. 어머. 절반 이상이. 그럼 어떻게?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네. 망하는 것이죠. 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보면. 음. 그래서 싹 바꿨습니다. 라인을. 어느 나라 장비? 한국 장비로. 그래서 한국 장비로. CIS랑 PNT가 올랐나?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걔네들이 아직도 수율이 안 나와. 왜요? 이게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 네.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지가 알아서 자동화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쫙 가면 그쵸. 딱 완제품이 딱 나오지. 좋은 장비만 사놓으면 알아서 만들어. TV에 보면 로봇들이 알아서 네. 뭐 네. 그 과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2, 3년으로 될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적어도 한 7, 80% 불량률이 10% 이하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어디에 딴 데다 팔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호재지. 네. 아유 새끼들 뭐 이렇게 뭐 잘 될 줄 알았지? 아유, 힘들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면 뭐 파우치형, 뭐 원통형, 뭐 다 잘 만들잖아. 각형도 잘 만들고 네. 이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조그마한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뭐 정부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좀 좋아지면 네. 더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항상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던진단 말이에요. 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을 보면 습식 공정이에요 지금. 습식 물기가 많다.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소재? 옛날에 건전지 한번 부셔본 사람. 안 부셔봤어요. 그 끄는 거막 남자 가루 같은 거 막. 남자들은 남자애들은 꼭 이상한 짓을 하거든. 가루가 나와요? 가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어린 남자애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져. 칼로 잘라보고 싶어.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 시작해서 아니면 내가 저기까지 내가 요 보도블록에 저 보도블록까지 뛸 수 있을까? 내가 요 높이에서 떨어지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엉뚱한 짓을 하거든 애들은. 오, 그쵸. 호기심이 많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건전지를 한번 분해해봤어. 네. 집에 이제 벤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봤어. 까만 게 들어있죠. 그건 이제 1차 전지긴 한데. 전 수은 같은 거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면 안에 보면 그 양갱 같은 모양의 그게 딱딱한 게 들어있어. 아, 양갱. 까만 그 네. 화 당근 같은 게 네. 딱딱한 게 들어있어. 네. 근데 그러면 2차 전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1차 전지고 네. 우리가 쓰는 건전지는 1차 전지고 네.
충전만 하고 방전되면 끝나버리죠. 네. 충전이 안 되잖아. 방전하면 네, 끝나버리잖아. 네, 그냥 네. 한 번 쓰면 일회용이지. 네. 근데 2차 전지는 충방전이 되지. 네.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버전이 달라서 2차 전지가 되는 거야. 네. 네. 왜 2차인지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신데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이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 소형 전지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중간에 뭐 폭발 사고도 있었고 막 네.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기차가 폭파했어. 위험해서 나 못 탈 거야. 안 탈래. 다 폭파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희생자들은 해야. 희생 당하신 분들한테 되게 애도를 표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내연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내연기관은 안 터지냐? 잘 터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거기에 폭발물을 신고 분석을 하고. 폭발물을 신고 다니잖아. 휘발유 불만 붙이면 폭발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랑 전기차 배터리가 터질까봐 위험해서 안 탄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휘발유는 안 터지냐고. 기름 새면 터집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게 잘 안 새니까 그런 거지. 그 2차 전지 안에는 가르면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안에 가르면 그 안에 전해액도 있고 뭐 네. 전해질도 있고 뭐 근데 뭐 그 양극재, 음극재인데 음극재는 거의 흑연입니다. 까만 거. 네, 네. 연필 심에 들어가는 그 네, 네, 흑연. 네. 그거. 어. 인조냐 뭐 천연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네. 양극재 안에는 금속이 들어가 있겠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뭐 하이니켈이니까 니켈이 많겠지. 그럼 니켈을 어떻게 거기 니켈 우리 니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동전 있죠, 동전. 네.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그게 허옇잖아. 네, 네. 근데 단단하고 그 네. 니켈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형 이걸 어떻게 왜 알고 있는 거야? 동전 니켈이다. 뭐가 돼? 동전의 함유. 옛날에 동전 모으는 것도 취미였거든요. 그럼 2차 전지 그거 니켈 부족하면 동전 갈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다르죠, 약간. 그게 그 뭐랑 똑같냐면 알코올이니까 이건 먹어도 되지 않냐. 술이 알코올 들어있으니까 그 공업용 알코올 먹고 뒤진 사람들 많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니켈을 분말화 시킨다고 가루 이런 금속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다 붙이는 거야. 양극재. 붙이려면 요 안에다가 이게 뭘 발라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얘가 젤리처럼 촉촉해야지 이게 딱 붙을 거 아니야. 네, 네. 이거를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섞어가지고 9대 1대1 뭐 8대 1대1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오. 판때기에다가 전구판에다가. 네. 근데 이거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거를 약간 적셔서 뭉치고 붙이고 이걸 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많이 이만해져 이 과정이 네, 이만큼 네. 길어. 네.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네. 이거를 건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줄어들고. 건식으로 하면 근데 안 붙는 거 아니에요? 파우더 자체를 바로 응축시켜서 바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아. 얘기했던 게 네. 테슬라죠. 아직 성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겠죠? 하고 있지. 그걸 준비하는 회사가 LG 다 하고 전기전자죠. 있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지. 음. 아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애도 한다고 하는데 다 네. 하고 있지. 남들이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빨리 따라해. 그렇죠. 애들 똑똑하니까. 빨리 따라하고 빨리 성공하고. 유튜브에 돌아다녀 건식 공정 그거 만드는 거. 아 그래요? 찾아보면 막 다 있더라고요. 찾아봐야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수율이 나오느냐, 불량품이 얼만큼 적게 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 네. 지금 결국엔 모든 IT 산업의 핵심,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소재 산업의 핵심은 불량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막 화면에 터치하고 이렇게 막 스마트폰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펜 쓰고 막 이런. 이 PCB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불량률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어. 다 만들 수 있어. 실험실에서 똑똑한 애들이 다 만들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공장 기계로 찍어냈을 때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염려가 중요해요. 만들기는 하나 불량품도 적어야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요즘에 IT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청업체들은 불량률이 5% 넘어가면 적자라 그래. 그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야지 마진이 그래야 한 5% 남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K 배터리 뭐 어쩌고 지금 또 저 새끼 뭐 나와가지고 좀 배터리 주식 올라가니까 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차트를 한번 쭉 펼쳐놓고 봤어. 2년 내내 내가 만약에 주식을 다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만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만 살아남아. 어. 나머지는 다 개작살 났지. 그쵸. 시총 상위도 다 바뀌었고. 그 예외가 있죠. LG화학이 엄청 많이 빠졌죠. 그건 LG 엔솔 때문에 빠진 거고. 근데 LG화학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네. 소재 업체로. 네네. LG의 무서움은 내재화입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삼성은 본인이 안 하고 밑에 하청을 줘서 싸게 가져오는 능력이 있고 LG는 자기 식구들끼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G 관련주 찾기가 어려워. 아, 다 자기들끼리 해먹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LNF니 뭐 이런 애들 동원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LNF가 늦게 올라왔어. 봐봐. 한번 쭉 보세요. 찾아보세요. 에코프로비엠보다 늦게 올라왔어. 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이랑 SK랑 하고 있고 LNF는 LG랑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아. LG가 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아. 자기가 직접 한다고. 네. 근데 그걸 못해서 LNF한테. 근데 갑자기 그치 양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LNF가 LNF한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늦게 올라왔습니다. LNF 최근에. 근데 늦게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장비주들은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하던데. 장비주의 맹점은 뭐냐면 네. 장비주 좀 기대가 큽니다. 다들. 그래요? 증설을 하는데 왜 장비주 안 가지?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로 한 번씩 다 먹어본 경험이 있어. 네. 디스플레이 장비주로 한 번씩 깨져본 경험도 있고. 왜냐? 증설이 있으면 장비를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뭐 에로티 베큐 막 이름도 에로티한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원익 IPS 뭐 이런 애들 반도체 장비 애들 뭐 갔는데 사이클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투자가 많아지면 올라가고. 근데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반도체랑 비교하면 이제 선사 시대에서 이제 조금 발전한 거야. 이제 중세로 갈랑말랑 이 정도라고 청동기 보시면 시대 돼. 정도? 그러니까 지금 노스볼트 이런 애들 수율이 안 나오는 거야. 아직은 초창기인 거야 이게 되게. 네. 그러니까 장비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라인이. 전철이나 이런 공정들 이렇게 앞에서 하는 공정들은 거의 노가다야 지금. 아.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전자 그 공장 가보시면 길게 생겼죠. 네네네. 여기서 스타트 딱 누르면 쭉 가가지고 여기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야. 네.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기계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초창기 이제 중간중간에 검사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뭐 세팅하고 이런 것만 하지. 그러면 그 공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아직 쭉 해서 딱 나오진 쭉 않고. 하는 과정이 요 정도는 만들어졌어. 네네. 근데 앞에 요만큼은 좀 아직 좀 애매해. 초반 단계. 뭐 이렇게 섞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파우더 네네. 섞고 이렇게 네네네. 그거 딱 약간 촉촉하게 배율 잘 맞추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열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공정이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약간 좀 라인업을 바꾸면서 세팅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 근데 문제는 공장을 증설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주가 빨리 안 나와. 장비 그죠? 쪽으로는 또 수주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지금 댓글창에 청춘 남녀님께서 그럼 장기 관점으로 2차 전지 접근을 해도 될까요? 라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계속 장기관적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한 건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2, 3년 전에 2차 전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물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상승이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 이런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을 못 하는 거지. 주식은 그 당시를 봐야지. 네. 2, 3년 동안 올라왔는데 이제 빠지지 않을까요? 2, 3년 동안 그럼 얘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전에는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면 지금은 실적을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면 좋겠네요. 다른 산업들은 대부분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이 많고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경기 민감주.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은 뭐야? 산업이 커지는 단계에 있는 거지. 성장세. 도입. 네.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해서 커질 때 주가가 한 2, 3년 날아다녔습니다. 관련주들이. 근데 이거는 주기가 어때? 짧죠. 한 2년? 2, 3년 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단가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지. 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별로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물론 마진은 많이 남죠. 엄청 네네. 많이 팔아야지만 1억대, 2억대씩 팔아야 돼. 근데 차는 한 대가 얼마일까? 4천만 원? 4천, 4천. 지금 뭐 후진 차들도 한 3, 4천만 원씩 줘야 돼. 네. 전기차는 더 비싸. 9천만 원. 6, 7천. 근데 그 중에 배터리가 거의 40%. 네. 그럼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판매되는 것들 중에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10대 중에 8대가 전기차일 거고 네. 30년이 넘어가면 10대 중에 10대가 전기차일 거고. 그렇죠. 그럼 기존에 노후화된 휘발유나 경유차들은 없어지면서 계속 대체가 되겠죠. 그렇죠. 다들 전기차로 갈아타겠죠. 근데 지금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가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 100대 중에 한 2-3대 보일까 말까 네. 라고 하는 정도. 음.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옆집 사는 아저씨가 전기차 몰고 다니고 윗집 사는 아저씨가 전기차 몰고 다니면 그때는 주가가 빠지겠지. 아직은 포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커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주가는 그럼 선반영하지 않았냐? 선반영했지. 네. 계속 선반영하는 거지. 또 계속 또 올라가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LG 엔솔만 보면 GM 공장 지금 가동 시작했어. 그 다음에 또 포드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 좀 있으면 해. 이제 혼다랑 합작한 거 하고 있어. 네. 또 이제 도요타랑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기존에 테슬라한테 팔고 있는 거 있어. 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다른 메이커들한테 그냥 팔고 있는 거 있어. 네. 이거 합작법인을 세운 회사들은 그냥 막 큰 회사들. 그렇죠. 작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사가야 돼. 그럼 이런 걸로 보면 얘네들은 매출이 그러면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잘못하면 삼성전자보다도 매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100만 원일 때 제가 처음 이제 회사 들어왔을 때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했나 삼성전자가?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100만 원 간다고 리포트를 처음 쓴 사람이 있었어. 애널들 중에. 네. 미친놈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반도체가 뭐 수요가 뭐 얼마나 더 는다고 100만 원 갔잖아. 네. 2차 전지도 지금 제2의 반도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6만 원이 60만 원? 지금 6만 원이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5만 원인가가 100만 원일까 그지? 한번 주식을 쪼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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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나서 120만 원 가고 막 이랬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때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 누구나 다 만들지 않아? 라고 했던 시절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사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잖아. 네. 디램에서는. 네, 네.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대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자. 내가 예전에 한경 프로 나와가지고 그래.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면서 그랬어. 답안지를 보여줬는데 왜 안 사지? 수주 받았잖아. 네, 네. 근데 학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네. 과거 사례를 잘 공부하셔야 돼. 에코프로비엠이 수주를 딱 했어. 네. 삼성 SDI랑 합정법인 설립한다 그러고 SK온에 뭐 1조 얼마를 또 공급한다 그러고 수주량이 3조가 넘어서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갔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온 거 아니야? 스타트 이제 한 거죠. 실적 이제 그게 이제 6개월 뒤 1년 뒤에 실적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면 그건 스타트가 아니라 신호탄을 쏜 거지. 아. 포스코 케미칼이 3조 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스타트 한 거잖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미 이 3조를 계산하고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거지. 그럼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50배 이랬단 말이야. 근데 네. 이게 30배, 20배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금 뭐 퍼 뭐 한 8배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줄어들어도 결국엔 간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야. 8배 가면 엄청 싸네요. 이러면서 또 사.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도 좋아. 어제 만약에 LG화학이나 엔솔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막 7, 8%씩 오르고 네네. 6% 오르고 막 이래서 한번 팔아야지. 잘 파신 거예요. 어. 근데 빠지면 또 사. 차익 실현을 하고 항상 매매도 좋은 데서 매매를 하셔야 돼. 네. 자기가 무슨 프론티어가 되겠다, 선구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완전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겠다. 나는 남들이 안 볼 때 사서 먹을 거야. 발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죠. 자기는 이채원 씨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해. 개고생합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들이 안 보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안 봐서 싸. 네. 문제는 근데 남들이 계속 안 보면 더 싸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나만 관심 있고 남들이 관심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죠.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이 사서. 네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많이 팔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져?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고. 네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는 계속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누가 툭 싸게 팔아버렸어. 원래 한 10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8억에 훅 팔아버렸어. 네. 그럼 8억 되는 거야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요. 그게 주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리얼타임으로. 네. 보이잖아 그냥 툭 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들고 계셨다고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가치주도 분명히 빛을 볼 때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네. 항상 주도주에서 놀아야 그래도 먹을 게 많다. 그럼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주도주 위주로 들어가야 지금은 탑3 뭐 골라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항상 이제 이게 작가들의 비애야.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 탑3 뭐 1, 2, 3 뭐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지금 제 마음의 탑3는 지금 다 얘기했어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 오케이.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3. 요거 두 개인데 네. 이게 나머지 하나를 3라고 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장비준가요? 너무 많아. 아. 애정이 가는 애들이 너무 그래도 많아. 하나만 꼽아본다면. 왜냐면 이게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탑3 굉장히 뭐라 했을 텐데 뭐라 하지도 못해. 지금 내가 오늘 각수사니까. 아침에 나와서 가장 그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수산 씨가 있으면 말을 좀 막 하거든 내가. 지금 화진이가 졸려하는 것 같아. 이렇게 형이 아니. 우주에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볼게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나마 좀 변동성 자기는 막 지랄하는 거 싫다. 네네. 뭐 대형주도 요즘에 그러긴 하는데 LG 엔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이거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삼성 SDI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SK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유가 있어서 네. 이게 워낙 거의 사업이. 그러니까 2차전 LG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도 이제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2차 전지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 온이 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정유 때문에 좀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하실 거면 대형주는 그 3개, 4개 정도 보시면 4개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차트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고. 네. 근데 항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그 중에 대형주 중에 탑픽은 LG 엔솔일 것 같습니다. 1등 그래도? 업체를 사시는 게 네. 맞아요. 가장 안전하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가장 최애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어때요? 좋겠죠. 제가 질문할 거를 이미 바로 소개하면서 해주셨네요. 성일하이텍은 어때요? 좋겠죠.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폐배터리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과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왜냐하면 폐배터리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그 IRA 때문에 좀 과하게 올라간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을 확인하면서 착착착착 올라가기 할 거는 에코프로 BM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에서 최애 종목 네. 나노 신소재를 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나노신 소재.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 못 사. 근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엄청 벌 겁니다. 얘네가 하는 게 좀 설명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기업이 하기엔 좀 애매하고 네. 어설픈 중소기업이 덤비기에는 기술력이 필요한 살짝 예전에 진입 삼성 장벽이 좀 SDI 있는. 같은.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요 마우스 막 만들어서 안 팔잖아. 네. 이거 누가 만들어? 이제 밑에 중소기업들이 업체들이. 만들어. 네.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20에 팔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다. 네. 그런 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기술력이 별로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나노신소재가 만드는 거는 되게 조금 들어가는데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도전제라고, CNT 도전제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간은 여의도에서 그쪽에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듣고 뻑이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뻑이 같다고요? 나노신 소재. 너무 좋아서. 이 회사 대박이겠구나. 왜? 그 양반들이 고점 만들고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또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죠. 나노신 소재가 더 끌리는데요? 아직 주목 못 받고 있는 거죠, 크게. 주목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 아는 사람 이걸로 몇십억 벌었다. 진짜요? 주가 지금 산 거야. 주가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애들은 몇 년 전부터 사가지고 이건 무조건 된다. 끝까지 그럼 가지고 있기 시작했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노신 소재? 보시다가 보다가. 주식은 물려야 사랑합니다 원래. 저 3, 4만 원 단가 있는 사람한테 야 민석이 산대. 근데 꼭 이렇게 개인들이 사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더라고요. 이미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흐름이 있죠. 근데 이제 나노신소재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또 빠지겠죠. 기대치 항상 주식이라는 건 네네.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기대치 이상이냐, 기대치보다 못하냐. 네네. 이게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 얘는 적자 날 것 같았는데 흑자가 나왔어. 네.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야. 그쵸. 신기하죠? 우리가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이제 계속 올릴 거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좀 고려해 볼게 이러면 또 갑자기 환호하죠. 또 하나고 올라가는 게 원래 네. 그런 게 주식시장이죠. 약간 욕망의 덩어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탑3를 고르기가 좀 애매해서 네. 중소형주에서 또 좋아하는 종목이 있긴 한데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종목들을 몰라서 지금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 사실 종목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어느 그러니까 걸 더 많이. 최근에 2차 전주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또 이거 여기서 더 간다라고 얘기해서 욕 먹을까 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빠지면. 그게 근데 과감하게 욕을 먹을 각오로 네. 빠져도 사야 된다. 어차피 한 2, 3년 뒤를 보면은 올라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되고 그렇게 보라 그러면 화내죠. 사람들이. 2, 3년 너무 기니까. 지금 보면 2년 동안 내리 빠졌잖아. 네.